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어제 대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도 하고 10분간 500달러가 내려가고 한 20분도 안 돼서 비트코인이 1.13%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로 아래로 지금 정해진 방향성이 아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숏과 롱의 뚝배기들을 깨고 다니는 암호화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바이낸스에서 6,558개의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558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가 발생하여서 비트코인이 20여 분간 4%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허이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바이낸스에서 방금 전 6천여 개의 비트코인 중 5천여 개가 20분 동안 팔렸지만 팔렸지만 시세는 300달러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전설이 비트코인 현재 추세 계속되면 살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보그라츠도 있고요. 짐 로저스, 헨리 크레비스, 바이런 빈 부회장도 있는데 과연 오늘 나올 월가의 전설은 누구일까요? 네, 세계가 투자 전략과 조언을 구하는 월가의 전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오랫동안 이견이 갈려왔고 이들 중 일부는 초기 시장에서 강세장을 보인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회의적이죠. 네,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 겸 파트너인 전설적인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참 월가에는 많은 전설들이 살고 있지 않나. 나는 전설이다. 네,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페이스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비트코인으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지켜보고 있는데 왜 안 사겠어? 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모비우스는 블룸버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전에 표현된 감정보다 더 강한 것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모비우스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고 있으며 만약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한다면 나는 아마도 구매자가 되어 이 일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모비우스가 현재 비트코인 구매자가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모비우스는 비트코인이 주시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더 상세히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나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비트코인 구매자가 아닌 이유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모비우스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웹의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인터넷 범죄자들의 통화라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정교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문제는 당신이 많은 마약 거래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법적인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 모두 피아트 통화가 전 세계 범죄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며 이러한 범죄자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달러는 실제로 선택의 통화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네, 반면 이 사실은 미국 달러화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인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간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암호화폐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이거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지켜볼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하기는 어렵다. 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고가 아닐까요? 네, 이런 엄청난 비난을 하는 다른 월가의 전설들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이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유스코가 비트코인은 다음 조정 전에 3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는 CNBC의 패스트머니에 출연하여서 우리가 강세 시장에 있고 비트코인이 다음번 큰 조정 전에 3만 달러의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패스트머니 진행자가 비트코인이 옛날 최고가를 되찾을 것인가라고 묻자 유스코는 우리는 반드시 오래된 고지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어 진행자는 곧 아니면 결국이라고 다시 물었고 유스코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70%를 상승했다. 무려 70% 모두가 현재 약세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9개월 동안 70%나 올랐다. 네, 이런 것까지 상세히 적었네요. 네, 이는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린 주요 자산 클래스이다. 네,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린 주요 자산 클래스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죠. 네, 그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다음 파라볼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파라볼릭은 이제 추세 반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조정을 받기 전에 3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 후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2021년 2년 후 10만 달러로 가는 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인터뷰가 굉장히 짧아서 좀 아쉽다면서 이제 시장은 향후 2년 동안 꽤 강세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음 조정 전에 3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지, 2021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롱해시가 이제 2009년 1월 3일 BTC 탄생 이후 아무 때나 비트코인을 매입해 지난 7월 6일까지 보유를 했다면 98.4%의 확률로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9일 전망했습니다. 네, 100%는 아니겠죠. 네, 이 1.6%의 실패 확률은 2017년 말 거의 하나로 2,500만 원을 도달했을 때 사신 분들이 바로 축하드립니다. 1.6%의 실패 확률에 도달하신 분이시죠. 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탄생 이후 3,837일 가운데 손실이 난 매입 타이밍은 단 60일에 불과한 셈이라고 하는데, 이 60일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60일 중 48일은 버블이 꼈던 2017년 말 2018년 초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5년만 살펴보게 되면 매입 타이밍의 96.7%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롱해시는 정기적인 매입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주식이 아니죠, 적금 넣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롱해시는 매주 혹은 매달 일정한 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시장이 점점 커져갈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적금 들듯이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넣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비트렉스가 이제 상장 폐지 목록을 공개했는데, 4월 이후 41개 종목 상장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종목은 패닉셀을 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지난 4월부터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는 총 41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렉스는 공식 사이트에 상장 폐지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있지만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에 대한 원인 설명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는 투자자들의 공황 심리를 부추겨서 상대적으로 투자 기반이 약한 종목들의 패닉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실제로 비트렉스가 암호화폐 상장 폐지 지침을 공지한 후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 종목의 가격은 24시간 내에 42% 하락을 했고 일주일간 51% 급락했다고 부연 설명했네요. 네, 비트렉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혹시나 이게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절반은 상승을 하고 있고 절반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날 대비 4% 상승을 하면서 1460만원, 곧 있으면 하나로 1500만원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또한 36만 9천원, 전날 대비 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XRP가 전날 대비 0.05%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화로 469.59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6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대상승장, 알트코인 대상승장 때는 그때 33%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제 탈비트를 이루어내어서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리플의 가격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리플에 관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입니다. 이제 후오비가 OTC 즉 장외 거래에 리플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XRP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네, 후오비는 OTC 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리플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 거래액이 7억 달러가 넘는 후오비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리플에 XRP가 추가되어서 후오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거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분석가 및 이제 XRP 추종자들은 리플의 XRP가 OTC 거래에서 주요 사용처가 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리플은 무엇보다도 이제 오픈소스이고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플랫폼이다라며 이 기능을 통해 금융기관과 은행에서는 더욱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는 이제 OTC와는 달리 XRP의 이제 가능성은 무한하다. 리플,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면 더욱더 빠르고 좋다. 스위프트를 뛰어넘겠다라면서 유니온 크레딧, 산단테르, MBAD와 같은 선도적 금융기관과 은행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리플을 사용하는 은행이 많아짐과 동시에 리플의 XRP 가치도 증가할 것이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리플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이미 OTC 거래에 이제 후오비가 처음은 아닙니다. XRP를 투자한 게. 네, 올해 2월에 이제 국내 거래소인 이제 체인 파트너스가 2월에 XRP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일본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이렇게 장외 거래에 추가가 됐습니다. XRP가 추가가 됐는데, 네, XRP가 OTC 장외 거래에 추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다 저렇다 할 그냥 의견들만 있을 뿐 딱 정해진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소비가 되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더리움 개발 키트를 연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1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해 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SDK를 삼성 블록체인 SDK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 개발 키트를 활용해 D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가 키스토어 관리에 특화된 개발 툴이라면 삼성 블록체인 SDK는 범용 개발 툴이라면서 두 SDK의 큰 차이점은 네트워크 모듈의 존재 여부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SDK는 이 모듈을 활용해서 외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고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문 블록체인 개발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삼성전자가 대신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 키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올 4월 삼성 코인이 발행되는 것인가,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 중인데, 그 블록체인 메인넷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4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네, 지난달이죠. 얼마 안 됐는데 비트메인의 5배 효율의 채굴칩을 또 제작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측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재빠르게 선점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측뿐만 아닙니다. LG전자 측도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 탑재를 전망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8일 외신에 따르게 되면 LG전자가 미 특허청 USPTO에서 싱큐 월렛 상표권을 등록을 했는데 LG전자의 등록 자료에 따르게 되면 싱큐 월렛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이라고 합니다. 네, 싱큐는 LG전자의 인공지능 가전을 총칭하는 브랜드명인데요. 업계는 LG전자가 싱큐 월렛이라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에 관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학교 급식 투명성을 위한 블록체인 공급망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로컬 IT 서비스 제공업체 SayIT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 2018년 5월에 처음 출시된 LG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인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서 국민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국민학교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아닐까요? 네, 초등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LG CNS가 이제 세이 정보 기술, 모나체인 기반의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LG CNS가 세이 정보 IT와 손을 잡고 기존 식자재 유통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LG CNS 9일 마곡 LG 사이언스 스파크 내 LG CNS 본사에서 세이 정보 기술과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LG CNS는 이제 2018년 5월 기업용 블록체인 모나체인을 출시를 했죠. 올해 2월에는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플랫폼 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참 이름만 보면 외국 상품권 같은데 좀 이질감이 있네요. 이 밖에 현재 이제 일부 지방 자치단체가 말이 갑자기 헛나오는데 현재 일부 지방 자치단체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 정보 기술은 농산물과 급식 식자재 분야에 특화된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식품 공급자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급식센터, 이를 구매하는 공공급식시설 간 식재료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산부터 가공, 판매, 구매, 소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공유되는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음식이 어떠한 생산 과정을 거쳐 나에게 왔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LG는 6월에 마곡페이를 본사에서 시범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G9에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LG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G8 싱큐입니다. 네, G8인데 다음 버전인 G9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G9이겠죠. 네, G9이 아마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예상들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은 애플, 아이폰 측에서도 나오고 그 외에 블랙베리라든가 많은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법정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금과 달러를 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인플레이션 및 정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국민들은 볼리바르가 가치가 이제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 통화에 대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그들의 부를 보호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달러도 1년에 평균 2%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암호화폐 가상자산급여 부재란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평균 볼륨이 일주일 만에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경을 넘는 동안 실제 USD나 금은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디지털 통화는 물리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보통 더 큰 돈 거래에는 비트코인을, 비교적 작은 거래에는 이더리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팩트로 비트코인의 인기가 지금 경제 상황 악화에 영향을 받는, 네, 그런 국가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익명성이 강한 모네로와 대시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어떻게 커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가 이제 지난해 블록체인 공급망 시장이 8,570만 달러 규모였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공급망 투명성 제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8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 블록체인 공급망 규모는 26억 7,490만 달러까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공급망 선도 기업엔 아마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신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화웨이 등이 언급이 됐다고 하네요. 네, 드비어 그룹이 이제 영국 브렉시트 후 암호화폐 적극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재무 설계자 기업 드비드 그룹의 니켈 그린 CEO가 최근 인터뷰 중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긍정적인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는 난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기타 주요국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는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해 금융서비스 분야를 진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는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로서 화폐의 미래라고 확신했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최근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리브라에 도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리브라 복서가 아니죠. 네, 백서 공개로 인해서 암호화폐 애호가부터 국가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이에 중국의 인민은행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도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만들기, 네, 연구를 박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민은행 연구소장 왕씨는 현재 리브라와 그것의 진행 중인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일찍 출발했지만 우리의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또 한 번 나왔는데,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이자 찰리 리가 리브라는 오픈 API를 활용 프로그래밍 화폐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리브라는 오픈 AP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화폐라는 것이 페이팔과 구별되는 흥미로운 점이라며, 또한 유명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자 샘슨 모우는 리브라의 마케팅 역량은 기타 글로벌 결제 서비스 페이팔, 벤모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리브라는 다양한 통화들로 구성된 바스켓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단일 통화의 가치가 설정된 스테이블 코인보다 안정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84로 극단적인 탐욕을 이렇게 도달했다고 하는데, 전날보다 10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지수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0이면은 공포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이죠.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정말 90, 95, 95까진 봤으니까 99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